예, 6회는 221 같으면은 21년도, 22년도 1회 문제입니다. 네. 자, 한번 여행을 한번 떠나봅시다. 직업 상담학입니다. 1번 문제, 실존주의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실존주의 상담이라고 하는 이론은 어렵습니다. 사실상 보면은. 근데 깊은 걸 요구 안 하거든. 이 중에 뭔가 날 잡아라 하는 거, 그걸 찾으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면 항상 이걸 생각하세요. 4번에 실존주의 상담에서 가져가는 인간의 궁극적 관심사는 무의식의 자각이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무의식을 이렇게 자각하는 거는 이게 정신분석 그 요법입니다. 정신분석.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요법입니다. 그래서 체면을 건다든가 자유연상을 한다든가 텅 빈 스크린을 통해 가지고 무의식은 어때요?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의식입니다. 이걸 뭐냐면 끄집어내 가지고 자각을 해서 현재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바로 이 무의식 때문에 그렇다. 그 무의식을 통해서 현재 해결해 나가는 답을 찾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실존주의에서는 무의식의 자각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요. 이런 거 찾아내면 됩니다. 뭐 이렇게 실존주의가, 예를 들어서 실존주의는 얄롬이 이론인데, 뭐 실존주의 이론 엄청나게 복잡하고 지금도 연구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이런 걸 찾아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2번 문제입니다. 상담의 초기 면접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초기 면접은 관계없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 설정하고 구조하고 문제 평가는 내담자의 문제가 뭐 때문에 왔는가, 그런 평가, 이거 다 하는데 항상 이건 답을 기억해. 이게 많이 나와요. 초기에 통찰의 확대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각성을 하고 반성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어느 단계냐면은 상담 중기에 하는 겁니다. 이것은 통찰은. 그래서 통찰의 확대, 뭐 낼 게 없으니까 초기 면접 단계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게 통찰 확대가 이렇게 단골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이런 형태를 우리가 봐서 우리 이제는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답을 익히는 쪽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과 2번은 뭡니까? 붉은색이죠. 이런 거는 안 틀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런 거 만약 실제 우리가 시험을 친다고 지금 2개입니다. 10점 확보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다음 3번 문제는 흑색입니다. 이거는 틀려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복을 해놓으면은 다음에 또 맞출 수 있어요. 보너스를 챙길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기스버스가 제시한 지구상담의 목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차피 외워야 돼요. 이건 기스버스는 생애 진로 발달에 관심을 두고 효과적인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된다, 요겁니다. 우리가 기스버스는 이게 나중에 실기 과정에 하겠지만은 부침개를 좋아하거든요. 기스버스와 무어는 부부입니다. 그래서 전부는 왜 변질됐는가 하니까 심부름 사온 남편이 젓가라서 그렇다라고 해서 전이된 오류 분석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8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효과적인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된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고요. 물론 2, 3, 4까지 알면은 이거는 심리학 전문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2번 같은 경우에 직업 선택, 의사결정 기술의 습득 등이 중요한 목적이고, 직업 상담 과정에는 진단, 문제 분류, 문제 구체화, 이게 이제 진문문 해서 이거는 크라이티스 이론입니다. 뭐 이런 경우 자기관리 상담 모드가 중요한 모드이고, 이런 경우에는 자기관리를 하는 상담 모드는 결국 또 인지주의가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필요하지 말고요. 기스버스는 생애발달, 진로 발달에 관심을 둔다.
막 이렇게 기억하고 가볍게 이거는 어때요? 틀려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6-4번입니다. 인간중심 상담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글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냐면은 흑색입니다. 틀려도 좋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인간중심 상담 이론은 우리가 하는 게 일무공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중심으로 많이 했죠. 그렇지만 이 로저스의 그 인간중심 상담 이론이 그걸로 뭐 끝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인간중심이 아닌 거를 찾으려고 하면은 이겁니다. 자아는 성격의 조화,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원형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원형이다라고 하는 말, 통합을 위한 원형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이제 융이라고 하는 분석 심리학 학자 이론입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이거는 로저스 그 이론이 아니거든요. 물론 나머지를 보면 압니다. 좋은 말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 이게 로저스입니다. 1번도 마찬가지 3번, 4번. 로저스는 내담자를 뭐라고 왕으로 모시니까 내담자를 그냥 극진이가 떠받드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그것까지 우리가 지금 상담사에게 요구하는 거는 조금 정도를 넘었으니까 이런 거 틀렸다 생각하고 하되 요거는 아니구나 나오면은 뭐 가볍게 익혀도 좋고요. 여기 너무 그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틀려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6-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틀리면 안 되겠죠. 왜? 자기 인식이 부족한 내담자를 사정할 때, 요 자기 인식 이런 거는 결국 누구의 일이냐면 아론 빼기 인지주의 이론이거든요. 양복 원단을 강가에서 구하는 자 해가지고 자기 인식이 부족한 자. 이건 앞에 우리가 3-4번 이 단골 문제입니다. 이거는요 단골 문제예요. 자기 인식이 부족한 자는 언유나 비유를 사용한다. 이렇게 답을 익히면 제일 간단합니다. 워낙 몇 번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빨간 거는 세 문제네요. 6번 문제입니다. 직업상담의 문제 유형에 대한 크라이티스의 분류 중 부적응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크라이티스는 현실에 적응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이제 현실성, 그 다음에 적응성, 결정성이 있고 그 다음에 현실성에는 세 가지가 있죠. 비불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자주 나오죠. 이거는 수준과 관련된 그런 문제예요. 그러면 적성에 따라 직업을 선택했지만 그 직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이게 이제 강압형이 되고요. 흥미를 느끼는 분야는 있지만 그 분야에 필요한 적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은 이게 비현실형이 되고 흥미나 적성의 유형이나 수준과는 상관없이 어떤 분야를 선택하지 결정하지 못한 사람의 결정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묻는 게 부적응형이죠. 흥미를 느끼는 분야도 없고 적성에 맞는 분야도 없다.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뭔가 있어야 적응을 하는데 둘 다 없으니까 이거는 적응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건 2-2의 8번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문제와 그 이론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건 이제 맞춰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뭐 재미로 이제 네 문제가 되겠네요. 6-7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맞춰야 됩니다. 이거 5문제. 직업 상담 시 한계 오류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견해를 제한하는 방법에 대해 해당하지 않는 것. 여기서 한계 오류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죠. 바로 앞에 나왔던 생애 그 발달 이론과 기스버스와 무어의 그 이론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전부는 왜 변질됐는가 이렇게 할 때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가 딴 거는 생략하고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한정론이 있습니다. 한정론. 요 부분만 카테고리가 또 하나 카테고리 있고 그 밑에 또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럼 요 밑에 또 뭐가 있냐면은 한계 오류에는 한계는 뭘 못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못한다는 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불로입니다. 예불로. 한계 오류 예불로는 우리가 여기 있죠. 예불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또는 불가능을 가정하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음을 가정하는 이게 예불로가 돼요. 요거는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한계 오류. 근데 왜곡되게 판단하는 거는 뭐냐면 전부는 왜 변질됐나 여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다르죠. 지금 이 예부로는 이 전이된 오류에 속한 전이된 오류 중에 또 하부 카테고리 한계 오류 중에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왜곡되게 판단한 거는 아예 독립된 카테고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도 이렇게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답을 이제 지금 이제 뭐 얼마 안 남은 입장에서 답을 익히는 게 좋아요. 이런 거는 지금 만약에 아직 익숙해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런 거는 이제 맞추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답을 익혀놔야 되겠죠. 8번 문제입니다. 내담자의 흥미를 사정하는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사실은 이거는 생애 진로 사정이라든가 직업카드 분류, 뭐 코트의 원형 검사 등등 원래 처음에 나오는 건데 이번에 순서 배치를 봐서 이제 나왔지만은 요것도 이제 필기실기에 가끔 나옵니다. 내장재 흥미를 사정하는 거는 흥미 사정 목적 5가지가 원래 나와요. 뭔가 재밌는 거를 자꾸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때 여자다, 불때생의 여자를 탐하는 여기에 흥미를 붙이고 있다 해가지고 여기 불만족 원인 규명하기, 직업 대안 규명하기, 여가 선호와 직업 선호 구분하기, 그 다음에 자기인식 발전시키기, 탐은 직업 탐색을 조장하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거를 다 익히려면 이것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청색입니다. 맞출 수도 있고 안 맞출 수도 있는 거예요. 반복으로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뭐냐면 기술과 능력 범위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볼 때가 여자를 탐한다. 여자를 탐하고 그 다음에 볼 때가 직업 탐색 중에 여자 탐 그 다음에 불만족 원인 규명하기 이 가운데 이렇게 힌트가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이 내담자 흥미사정하는 목적 5가지 해당되는데 기술과 능력 범위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처음 나왔지만은 여기에 가끔씩은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걸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가볍게 넘어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학교 목표점이 있겠죠. 9번 문제입니다. 윌리엄슨의 특성요인 지급 상담의 단계를 바르게 나르는 이건 분종진예상추죠. 그대로네요. 분종진예상추 그대로 나오니까 기억력, 뒷글리언력 이거는 맞춰야 됩니다. 이거요. 분종진예상추 6개니까 지금까지 6개 맞췄네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입니다. 행동주의 접근의 상담 기법 중 불안이 원인이 되는 부적응 행동이나 회피 행동을 치료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불안 감소 기법 하면 우리가 체계적 둔감법이죠. 불안 감소한다 체계적 둔감법. 이거 역시 이거는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체계적 둔감법에는 뭡니까? 이불 둔이 있죠. 원유기한 훈련, 불안 위계 목록 작성, 그 다음에 체계적 둔감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건 맞춰야 돼요. 그럼 7문제 돼요. 그러면 35점 돼요. 11번입니다. 레빈슨의 성인 발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정색이기 때문에 맞추기도 까다롭고 틀리면 조금 억울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반복을 해서 좀 보충 그 5점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작전이 좋습니다. 인생 주기를 4계절로 구분하는 건 맞아요. 성인 초기의 주요 사업은 꿈의 행성과 멘토 관계. 자, 여기에서 우리가 레빈슨의 성인 발달 이론 이거 공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답을 기억하면 됩니다. 3번입니다.
안정기는 삶을 침체시키거나 새롭게 만드는 시기다. 안정기인데 왜 삶을 침체시키겠습니까? 안정기인데 뭘 또 새롭게 만드는 시간입니까? 그냥 이렇게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자체가 말이 레빈선 몰라도 누구의 이론이라도 여기 볼 때 3번은 안정기에 왜 침체시킵니까? 그걸 안정기가 아니죠. 그렇죠? 새롭게 만드는, 원래는 이제 이게 레빈슨의 이 발달 이론 보면 요거를 네 계절마다 이렇게 있는데, 인생이 네 계절, 그 계절이 바뀔 때마다 원래는 이 전환기라고 하는 게, 여기도 전환기 있고 전환기, 바뀔 때마다 전환기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전환기에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그걸 모르더라도 이 자체는 말이 안 되니까 답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혹시 참고를 해서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도 그냥 저런 건 이제 나중에 혹시 찍어서 넣어가 되면은 보너스 된다 하고, 그 다음에 12번은 이제 이거 맞춰야 되는 문제죠. 그러면 8문제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담에서 내담의 생애 진로 주제를 어,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생애 진로 주제 같은 거 생애 진로 사정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생애 진로 사정.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처구단체라고 했거든. 처구단체. 내담자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구조화된 면접 기법으로 단 짧은 시간에 체계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생애 진로 사정인데, 볼까요? 내담자의 사고 과정을 이해하고 행동을 통찰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상담자 입장에서, 자, 여기에서 내담자에서 이해하고 통찰을 도와주기 때문이다. 요건 맞네요. 요거예요. 근데 2번은 왜 틀렸는가? 그럼 봅시다. 상담자 입장에서 아닙니다. 이 초기는 처음 만났을 때 상담자 입장이 아니고 내담자 입장이 돼야 되겠죠. 자, 작업자, 지도자, 개인 역할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생애 진로 사정할 때 하늘의 작, 까치와 그 다음에 학이 있고 밑에는 개가 막 지스된 작학계를 제가 상당히 그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작업자 역할, 학습자 역할이거든요. 개인적 역할이에요. 근데 작업자 역할, 지도자 역할이 아니다. 그런 게. 학습자,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예요. 그 사원의 내담자의 생각을 읽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우리가 상담에서 생각을 읽을 수 있게 해준다. 이런 표현 자체는 쓰지를 않습니다. 이건 뭐 국리의 후예 같으면 몰라도 관심법. 이 상담은 관심법이 아닙니다. 내담자의 생각을 이해해준다라고는 좋지만 읽을 수 있다. 어떻게 읽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은 1번입니다. 2, 3, 4가 왜 틀렸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하되 요 문제는 나오면 맞춰야 되는 문제다라고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13번 이것도 맞춰야 되는 문제네요. 그러면 9문제 되겠습니다. 내담자에 대한 상담 목표의 특성이 아닌 것은 상담 목표의 특성은 구실 원장이라고 했죠. 구실 원장. 구체적이어야 된다. 내담자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실현 가능해야 된다. 요거 맞죠? 인격 성장을 둬야 된다. 이 상담자가 무슨 상담실이 무슨 도덕관이나 그 인격 수련관이 아닙니다. 이런 거는 직업 상담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역시 3-12번 문제도 나와 있고 하니까. 그다음 6-14번 이것도 맞춰야 돼요. 10문제가 됩니다. 크럼볼츠의 사회 학습 진로 이론에 관한 설명을 틀린 거 됐습니다. 크럼볼츠 같으면 항상 유한학과를 생각해야 됩니다. 유한학과. 이거는 기억해야 돼요. 유전적 요인과 타고난 재능, 환경적 요인과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 학습 경험, 과제 접근 기술 이렇게 되거든요.
진로 의사 갈증에서 자기 효능감과 결과 기대를 중시한다. 이런 말은 없어요. 자기 효능감과 결과 기대를 중요시한다는 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또 다른 분야에 출제되니까 우리가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반두라 있죠.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 그런 볼츠도 사회학습 이론 비슷한 이론입니다만은 그 접근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반두라 할 때 항상 밴드, 원래는 반두라가 되는데 요 밴드죠. 동작이 빨라야 된다. 속행만 기억해야 되고, 목이 아플 때는 효목기, 목을 기대니까 아니면 또 목기효, 목을 기대니까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자기 효능감과 결과 기대는 자기 효능감과 결과 기대 있죠. 요거는 이제 목표죠. 자기 목표. 요게 나오면 요건 누구의 이론이냐? 반두라의 이론입니다. 반두라의 이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볼츠만 이해하는 데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이렇게 반두라의 이런 부분도 출제가 많이 되거든요. 반두라까지 우리가 복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반두라 이론은 앞에 보면 이론에 그 문제가 잘 요약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1번이 틀린 답안이 나왔습니다. 개인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무엇을 학습했는가가 중요한 환경, 유환학과이죠. 환경. 개인의 학습 경험을 통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신념을 형성하고 논다. 학과, 학습 경험. 우연한 사건을 다루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은 호기심, 낙관성, 위험 감수 등이 있다. 요거도 맞는 내용입니다. 요거도. 여기서 따로 문제가 나 독립심은 아니다. 이게 있지만 그건 문제 나올 때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고요. 그래서 요 문제는 1번이 그런 볼지는 유한학과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다는 쪽으로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문제입니다. 타이드만은 어떤 발달 단계를 기초로 진로 발달 이론을 설명하였는가 했잖아요. 이건 흑색입니다. 틀려서 좋다 하지만 그러나 한번 들으면 이거는 오히려 더 간단할 겁니다. 타이드만 하면 타이트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정체감 또는 정체성 나오면 누굽니까? 타이드만이고 타이드만. 타이드만과 원래는 타이드만과 오하라 이 부부가 이렇게 됩니다만은 타이드만을 이렇게 대표를 이렇게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피아제 나오고 피아제는 지금 성능 안 나오니까 넘어가고요. 에릭슨은 딱 한 문제가 나옵니다. A에서 나오는 게 에릭슨 여러분들의 그 심리사회 발달 단계가 8단계가 있어요. 그 중에 성인 초기에 보면은 이제 청소년기인데 청소년기에 정체감과 역할 혼미한 게 나와요. 역할 혼미. 청소년기에 이 정체감을 뭔가 단단하게, 즉 자기 인생 가치관이라든가 이걸 우리가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이게 뭔가 확립이 돼야 그 이후부터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역할 혼미가 생겨가지고 계속 그 방황의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릭슨 여기에 정체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 정체감이 나오는 건 뭐 콜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 반두라의 인지사회 발달 단계는 이 정체감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릭슨의 정체감과 타이드만의 정체감 이렇게 연결시키면은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은 에릭슨을 기억하면은 이게 때에 따라서는 맞출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상담 윤리 강령의 역할이네. 역할과 기능을 모두 그런 것은 때문에 스포츠. 내담자의 복리정리, 지역사회 도덕적 기대 존중, 전면지구로서의 상담 기능 보장, 상담자 자신의 사생활 인격 보호, 직무 수행 중에 갈등 해결 지침 이거 다 맞습니다.
이 문제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다 맞는 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별도 문제로 나올 때는 지역사회 도덕적 기대 존중은 맞는데, 만약 이 도덕적 대신에 지역사회 경제적 기대 존중 이렇게 하면 땡입니다. 별도로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적은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마치 이거는 한번 보면 17번 문제입니다. 다음 인지적 정서적 상담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은 RET 또는 RBT라고도 합니다. 앨리스에 개발되었다. 맞죠? 이상한 나라 앨리스. 모든 내담자의 행동과 정서적 문제는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사고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렇죠? 성격 자아 상태를 분석한다. 네, 요겁니다. 성격 자아 상태 분석은 말이죠. 여러분들 앞에 한번 했는가 안 했는가, 이거는 성격 자아 상태 분석 나오면은 이거는 에릭 번이라고 하는 사람의 교리 분석 이론입니다. 교리 분석. 그래서 성격 자아 상태 세 가지가 있어요. P, 즉 부모 자아가 있고, 그 부모가 하는 그걸 물려받는 부모 같은 자, 항상 통제하고 뭐 애들한테는 성인 자입니다. 이게 아주 좋은 자고요. 그 다음에 P, C에서 어린이자 맨날 응석받는 그런 거예요. 의존. 요렇게 에릭 번 교리 분석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 잘 구분하고 있으니까 자아 분석, 성격 자아 상태 나오면 이거는 에릭 번의 톡 만의 그 이론이다라고 이렇게 적어 놓는 게 좋습니다. ABC 이론을 정의한다. 원래는 A, B, C, D, E, F까지 있죠. 근데 줄여서 A, B, C로 맞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한번 맞춘다 보면은 몇 문제입니다. 12문제입니다. 12문제는 합격점, 나머지는 또 찍어서 5점 내지 10점 얻을 수 있다. 든든하게 합격점이 됩니다. 18번 문제입니다. 하렌이 제시한 진로 의사결정 유형중 의사결정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부정하고 외부로 책임을 돌리는 경향이 높은 이유, 이게 자주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하렌 하면 세 가지가 합의적입니다. 합의적인데, 그래도, 오늘 누가 지적을 해주죠. 8회에도 이 문제가 나왔어요. 8회. 그러니까, 원래 1회 시험에 이게 나왔어요. 근데 설명을 잘 해놓고, 이거 제가 정원 앞에 투사적 용어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정정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누가 알려주셔. 저도 여기 그 표기를 잘못, 이건 의존적 유형, 의존적 유형. 그리고 4번의 의존적 유형입니다. 저도 이거 요거는, 틀려가지고 예, 그렇죠. 요거를, 저도 카페 이거 화일도, 예, 그리고 질문하려고 했는데 누가 딴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카페 화일도 바꿨고, 요거는, 의존적 유형입니다. 왜냐면, 하래는 투사적 유형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세 가지입니다. 합의직이라고 해서 세 가지 유형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히려 김정수님은 오히려 5점이 더 플러스 되겠네요. 그렇죠? 예. 네, 답을 제대로 했는데 전호답표고 채점을 잘못해서 그러니까 요거는 하례는 최근에 이게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13문제네요. 1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효과적인 적극적 경청을 위한 지침과 가장 거리 뭐 이런 거는 챙겨야 되겠죠. 이런 거는 챙겨. 내가 음주 경청. 여기는 사실 중심으로 경청한다. 이게 아닙니다. 들을 때는 좀 뻥을 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냥 들어줘야 됩니다. 요거 이런 거는 틀렸으니까 쉽게 답을 아시면 되고, 왜 우리가 이런 게 반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해설할 게 없는 거 많아요. 내담자의 표현에 불일치는 인식을 해야 돼요. 같이 그냥 헤매면 안 됩니다. 경청을 하되 이런 거는 인식하면서 알아들어가면서 해야 되겠죠. 내담자가 보인 일반화, 빠뜨린 내 왜곡을 경청합니다. 일반화라고 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뭐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 사람 이런 게 습관화되어 있구나 이런 겁니다. 이런 거는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진로 시간제만 검사지를 사용하는 주요 목적과 거리가 먼서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진로 시간 검사지 가는 게 이게 코틀의 원형 검사죠. 우리가 변방통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이거는요 항상 상담 초기니까 초기에 뭔가 계획을 수정한다 이런 거는 틀린 겁니다. 이거는 답을 기억을 안 해놓으면 오히려 틀리기 쉽습니다. 여러분요. 진로계획 수정 이런 건 아니에요. 여기 진로의식을 고취해 주는 거지. 이 과정에서 계획을 수정하고 이 초기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대충 뭐 15개네요. 과감하게 틀릴 거 빼더라도 그러면 보니까 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일단 과목 정리상 일단 녹화를